안녕하세요. 랜디아TV 이재문의 부동산 톡 진행자 황선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기본이죠. 누구나 다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다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이라고 하기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정책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또 이재문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모를 좀 바꾸고 오셨네요. 네, 오늘 저기 머리를 제가 좀 깎았습니다. 잘 깎았어요? 네, 좀 조금 어려 보이세요. 네, 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난 5월 20일 날 2020 주거종합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또 주된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2020 주거종합계획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서 어떤 주거 복지 및 주거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죠. 이제 실천적인 방향으로는 어떤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의 어떤 공정한 주택 토지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 포용적 주거 복지 성과를 가시화내겠다는 게 이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거종합계획이라는 용어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용어들이 있던데요.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용어가 혹시 다른가요? 네, 다르죠. 정부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용어적 혼동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용어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이거 같고 저 정책이 저거 같은 어떤 그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같은 건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제 버전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 2.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주거복지에 대한 어떤 포용적인 정책의 어떤 가시화를 드러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거든요.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온 것은 이제 2017년 11월에 나왔어요. 2017년 11월에 나오고 이제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계획된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차근히 이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차분히 이행된 내용에 다시 이제 수정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거복지 2.0에 이제 있었던 주된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요번에 이제 2020 주거 종합 계획의 이제 일부 내용이 이제 거기에 반영돼서 최종적인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거 종합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거 복지 로드맵 그 2.0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긴 내용들을 매년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어떤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이제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공공주택을 기존에 이제 어떤 주거복지 로드맵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이제 2023년까지 이제 주택이 공급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중에 공공주택이 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105.2만 호, 그러니까 105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105.2만 호 플러스 63만 호를 더 추가로 공급해서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주된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 이제 중기적 어떤 주택 공급의 어떤 방향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복지에 좀 이렇게 열악해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주거 복지를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주거 복지 로드맵 2.0에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시키겠다. 지금은 엄청나게 임대주택이 공급 이름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소비자들이 혼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동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원라인 서비스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득 구조를 조금 이제 뭐냐면 이 확대를 시켜서 중위소득 130% 이하. 그러니까 이제 3인 가구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월 한 503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로 봤을 때 228만 원 정도. 의 소득을 갖고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임대주택, 청년주택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청년 주거 지원을 2025년까지 약 100만 가구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35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이라든지 지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64만 호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금융 지원을 위해서 이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상을 25세에서 기존 이제 34세까지 이제 확대돼서 지원 범위를 넓혔다라는 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왔냐 하면 이제 이 내용의 세부 실천 방향과 2020년의 주거 종합 계획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담겼겠죠,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이제 담겨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30만 호를 조기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기게 된 겁니다. 일단 계획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주거복지도 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얼만큼 해줄 거냐가 이제 시대 관건이잖아요. 어쨌든 공급은 25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급을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공급을 꾸준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준 거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네, 하면 2025년까지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그 세부 항목이 뭐 올해, 그러니까 네. 2020년에 그 주거 종합 계획은 그 일부 그 세부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실천 되겠네요. 방안이라고 그쵸.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주거 종합 계획을 2020년에 이제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세부 항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네, 상당히 이제 구체화돼 예. 있죠.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공급을 위주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적인 목표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특히 이제 서울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5월 6일 날 이제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에서 이제 한 7만 호 정도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3기 신도시에서 서울에 이제 공급해야 될 주택 4만 호를 합쳐서 한 11만 호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2020년 주거종합계획 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저기 주거 지원 계획은 한 163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한 14.1만 호 정도. 그다음에 공공지원임대주택을 4만 호 정도를 이제 부지 확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을 이제 2.9만 호 정도.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2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공급 위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실천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2021년에는 또다시 이제 주거종합계획이 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주거복지
로드맵 2.0도 이제 상당히 또 수정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제 나오니까 두 계획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확대가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갖고 계잖아요, 생각들을. 네. 근데 좀 그거 확대가 됐다 그러면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 같으네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공공주택의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았죠. 그쵸, 낮았는데 이제 올해 그 주거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어떤 공공주택의 어떤 비율,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8% 정도 OECD 수준의 목적을 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 비율이 10%에 달해서 OECD 8% 평균을 상회하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로 담겨 있죠. 네.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청년 주택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혼 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라고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거는 집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집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싼 값에 양질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주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그런 쪽에 신뢰를 가진다라면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 주택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이제 열악해 있는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원룸 어떤 이런 가구들을 좀 더 이제 전용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1인당 주거 면적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원룸도 좀 이렇게 거실이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확대시켜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예전에는 그 뭐 신혼부부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협소한 주택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 신혼주택 같은 경우는 30평대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출산장려 정책이랑도 또 맞물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예. 그럼 지금 반지하 가구도 제법 있다고 하던데 반지하 가구 그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반지하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죠. 그렇죠. 집이 이제 누수가 된다든지 지하에 물이 차서 이제 늘 곰팡이와 싸워야 되고 사실은 이 반주거 형태는 반지하 형태는 조금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2018년 주거 실태 조사가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그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어떤 전체 가구의 한 1.9%인 한 38만 가구가 지금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38만 가구 중에 수도권 수도권의 약 96%가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반지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만 있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에만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이제 주택 가구가 전체가 얼마냐면 한 384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84만 가구 중에 5.8%에 달하는 23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많네요. 예, 그리고 이 반지하에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약자층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런 가구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주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반지하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거복지 내용,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보죠. 반지하와 또 유사한 것들이 쪽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없는 뭐 이런 먹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해서 어떤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안정시켜서 어떤 생활의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화 기생충에서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 반지하 생각나죠? 반지하 그 네. 번역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네. 있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예. 사실은 이 반지하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반지하들이 특이한 이제 거죠. 그 1970년대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이제 대피소 개념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전쟁이나 북한의 공습이 있을 경우에는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밀려오는 서울의 어떠한 그 확장과 경제 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주거로 이제 전환되게 된 내용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아직 보면 어려가지고 상당히 비참하지고 그 대피훈련 그런 거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반지하 얘기하면서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어쨌든 이 2020 정책이 그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잖아요. 이 주거 주택 정책에 그럼 키워드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분수령은 이번 지방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온 의원이 이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에서 떨어졌죠. 이 얘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주거의 어떤 정책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거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의 주거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 그리고 이제 2020 그 주거 종합계획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제 그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의 원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냐 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택을 가지고서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재천명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특히 공급에 관해서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유지될 거라고 보고 이제 이런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는 거는 이제 수장을 바꿨을 때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장수 장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현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은 확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이 갈리게 되면 더 센 정책을 가지고 나올 사람으로 갈리지 약한 정책으로 가지고 나올 사람은 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삼지 않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우려와 걱정도 한편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그 그레이트 록다운이 돼서 이제 어떤 수출이라든지 내수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주택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면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 뭐 현재까지는 뭐 거기에 크게 동요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현재 부동산 정책이 2025년까지 지속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0%를 상회하게 되면 상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이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지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게 성공이 가능할까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답이 나오신 제가 것 말이 같아요. 길었네요. 어떡하죠? 질문을 하나 까먹어서. 아니 대답이 나오신 것 같아요. 성공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비싼 집은 진짜 수십억씩 하고 그 다음에 싼 집은 몇천만 원에서 몇억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 측면에서 양극화가 됐고 그 가격적 측면에서 양극화된 것이 가격으로 이제 또 이렇게 됐을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강남사구라든지 이런 고가주택들하고는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상의 주택과 실수요자의 거주 목적의 주택은 어느 정도 이제는 구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마무리 멘트가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결실을 맺겠다라고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주거 르네상스를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